지금 독일 축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8살 혼혈 골키퍼에게 무려 연봉 20만 유로, 한화 3억 2천만 원의 계약이 떨어졌는데요. 누구나 잡을 거라던 기회를 그는 단 한마디 "넌 아시아 마케팅 카드라는" 말에 찢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강 독일이 내민 황금 티켓을 거절하고 약자의 자리였던 한국을 택한 것입니다. 그날 밤 단 하루 만에 2만 건의 악플이 폭주했지만 데뷔 전 18분 만에 그는 운명을 바꾸는 PK 선방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뒤에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직접 개입했다는 겁니다. 왜 그는 유럽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데스리가 3부 리그에서 골키퍼로 뛰고 있는 혼혈인 한민수입니다. 저에게 인생 최대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연봉 20만 유로 계약서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거의 3억 원이었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드디어 제가 인정받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클럽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계약 담당자 슈나이더가 제 맞은편에 앉아 차갑게 굳어진 표정으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한민수, 자네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아는가? 슈나이더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저는 당연히 제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즌 15경기에서 단 7실점, 세이브율 89%의 기록을 세웠으니까요. 제 골키핑 실력을 인정해 주신 거죠? 하지만 슈나이더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클럽은 아시아 팬층 확보가 시급해. 특히 한국 시장 말이야. 자네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독일인이지. 완벽한 조합이야. 제 혈통이 마케팅 포인트라니요. 18년간 쌓아온 실력이 아니라 제가 태어난 조건만이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30% 정도겠지. 나머지 70%는 자네가 가진 마케팅 가치야.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골키퍼가 아니라 광고판이었습니다. 저는 광고판이 아니라 골을 막는 선수입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20만 유로를 포기하는 순간이었어요. 계약을 거절한 지 3일 만에 독일 언론들이 저를 집중 조명했어요. 스포츠 빌트 일면에 제 사진과 함께 "정책 수혜자의 오만이라는 제목이 박혔죠. 다문화 정책으로 기회를 얻은 아시아계 선수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시기였어요. 제가 18년간 독일에서 자라며 쌓은 실력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SNS는 더 잔인했어요. 제 인스타그램에는 하루 종일 "한국으로 꺼져라, 독일 축구를 더럽히지 마라는 악성 댓글이 달렸죠. 브란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전반 31분 상대팀 페널티킥 상황이었습니다. 키커 슈바르츠가 저를 바라보며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시선과 발목 각도를 읽은 결과였어요. 휘슬이 울리고 공을 찼죠. 제 예상대로 오른쪽이었습니다. 몸을 날려 손끝으로 공을 건드렸지만 공은 골대 안쪽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예측이었는데 0.1초 늦었던 거예요. 관중석에서 "아시아 키퍼, 돈 받고 일부러 넣어줬나?" 라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세이브는 제 실력인데 왜 제 피부색이 기사 제목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다음날 신문 헤드라인은 아시아 키퍼의 한계였어요. 18년간 독일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킥 실수 이후 5일째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청소년 대표팀에서 저를 7일간 교류 훈련에 초청한다는 거였습니다. 손흥민 선배의 고향팀과 친선 경기를 앞두고 골키퍼가 필요하다고 했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독일에서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직원이 한국어로 말을 걸었는데 저는 어색하게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독일에서 오신 한민수 선수시죠? 환영합니다. 그 직원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환영의 표정이었습니다. 수원 청소년 대표팀 훈련장은 독일과 달랐어요. 시설은 더 작았지만 분위기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형 독일에서 오셨다며요? 분데스리가 어때요? 와, 키 진짜 크네. 골키퍼는 역시 커야죠.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순수했어요. 제 피부색이나 혈통을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 훈련에서 한국어 지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코치가 빨리 나와" 라고 외쳤는데 저는 나와가 무슨 뜻인지 헷갈렸습니다.
골문에서 너무 늦게 나가서 상대 공격수가 쉽게 골을 넣었죠. 독일에서라면 집중해. 너 정신 차려. 라는 질책이 쏟아졌을 텐데요. 괜찮아, 다시 막자. 김태현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실수를 탓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거였죠. 여기선 실수도 기록이 아니라 배움이 되네요. 제가 감동해서 중얼거렸어요. 독일에서는 모든 실수가 언론에 보도되고 SNS에서 조롱받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실수해도 다 같이 웃어 넘겼습니다. 7일간의 훈련이 끝날 때쯤 저는 확신했어요. 여기서라면 한민수로 살 수 있겠다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7일이 꿈처럼 지나가고 독일로 돌아온 후 현실이 저를 덮쳤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휴대폰을 켜자마자 메시지 247개, 카카오톡 89개, 인스타그램 댓글 수천 개가 쏟아졌습니다. 배신자 한민수, 한국에서 뭘 배웠나? 라는 스포츠 빌트 기사 링크였어요. 독일 축구에 등을 돌린 혼혈 선수가 본국에서 위안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악성 댓글이 2만 건을 넘었어요. 한국으로 꺼져라, 독일 국적 반납해라, 배신자라는 단어들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뉴스인데 한국과 독일의 반응이 정반대였어요. 독일에서는 배신자, 한국에서는 도전자로 불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선 매일 증명해야 하고 거기선 매일 존중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선 제가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김태현이 보낸 메시지가 제 마음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형 힘들면 여기 와요. 우리 코치님이 형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독일을 떠나기로 결심한 지 3일 후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호텔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독일 기자들 15명이 모였어요.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분데스리가 클럽의 연봉 20만 유로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갑니다. K리그에서 뛸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5초간 이어지더니 질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8년간 독일에서 살았지만 진정한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7일 만에 저를 한민수라는 축구선수로 봐줬어요. 스포츠 빌트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독일 축구에 대한 배신인가?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8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럽은 출생을 물었지만 한국은 존재를 믿어줬습니다. 아버지와 격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제가 7일간 느낀 건 낭만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성공보다 중요한 게 존중이에요. 독일 언론은 배신자의 고백이라며 저를 조롱했지만 한국에서는 독일 출신 유망주 한민수, K리그 도전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했어요.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한 건 한 달 만이었어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K리그 선수로서였습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스 유니폼이 담긴 가방을 메고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민수로 새 출발하겠습니다. 수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태현이 말했어요. 형 진짜 왔네요. 벌써 팬들이 형 얘기로 난리예요. 첫 팀 훈련은 긴장됐지만 분위기는 청소년 팀과 비슷하게 따뜻했어요. 민수야, 독일에서 고생했다며? 여기선 편하게 해. 주장 김민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독일 골키핑 기술 좀 가르쳐줘. 우리도 배우고 싶어. 경계하거나 견제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환영하는 거였어요. 드디어 K리그 데뷔전 날이 왔어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1만 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골키퍼 1번 한민수, 관중석에서 민수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응원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반 18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대구팀에게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키커는 대구의 에이스 조규성이었어요. K리그 득점왕 출신이죠.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1만 명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그의 시선, 발목 각도, 도움 닫기 패턴을 분석했죠. 왼쪽으로 갈 확률이 70%였어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조규성이 공을 찼어요. 제 예상대로 왼쪽이었습니다. 몸을 날리며 왼손을 뻗었죠. 공이 제 손바닥에 딱 맞았어요. 완벽한 선방이었습니다. 와, 관중석이 폭발했어요. 1만 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민수를 연호하는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순수한 환호를 받는 거였거든요. 오늘은 루카가 아니라 한민수로 골을 막았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 다음날 모든 스포츠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데뷔전에서 페널티킥을 막은 지 3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수원 훈련장에 손흥민 선배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민수야, 안녕. 경기 봤어? 정말 멋있었어. 세계적인 스타가 저를 보러 온 거였거든요. 독일에서 많이 힘들었지? 뉴스 다 봤어. 나도 유럽에서 비슷한 경험했거든. 훈련이 끝난 후 선배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지금 기분 어때? 신기해요. 여기서는 제가 한민수라는 게 그게 맞아. 넌 한민수야. 루카도 아니고 독일계 한국인도 아니고. 선배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골키퍼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갑 안쪽에 손글씨로 날개를 펴라 마이너스 손흥민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야, 넌 이제 날개를 펼 준비가 됐어. 내 길을 만들어가는 거야. 남들이 만든 길을 따라가지 말고. 선배님, 이제 전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 길을 지킵니다. 선배가 마지막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어려울 때는 언제든 연락해. 손흥민 선배를 만난 지 한 달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한국축구협회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민수야, 다음 주 아시아컵 예선 명단에 들어갈 생각 있어? 정혜성 코치가 직접 전화를 주셨죠. 데뷔전 이후 저는 5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거든요. 파주 NFC에 도착하자 손흥민 선배, 이재성, 황희찬 선배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손흥민 선배가 먼저 반겨줬어요. 정혜성 감독이 저를 불렀어요. 민수야, 이거 받아. 감독이 건네준 건 1번이 새겨진 국가대표 골키퍼 유니폼이었어요. 등번호 1번, 주전 골키퍼를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첫 국가대표 경기는 중국과의 아시아컵 예선이었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5만 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골키퍼 1번 한민수. 관중석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 함성의 일부가 된 거였습니다. 후반 30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중국의 코너킥 상황에서 혼전이 벌어졌고 중국 선수가 슛을 시도했어요.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공이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날려 손끝으로 공을 쳐냈어요. 와! 5만 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경기는 2-0으로 한국이 승리했어요. 저는 무실점 경기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독일의 마케팅 선수가 아니라 한국의 한민수입니다. 그 한마디가 다음날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아버지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응,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가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모습을 보니까 넌 한국의 한민수야. 아빠도 이제 확신해. 18년간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독일에서는 항상 이방인이었지만 한국에서는 한민수였어요.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냥 한민수로 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배가 주신 장갑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날개를 펼 때가 왔다고요. 한국의 하늘에서 마음껏 날아보겠다고 말이죠.